안녕하세요입니다. 네, 날씨가 어느새 엄청 추워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이에요. 이제 연일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매일 웬만하면은 날씨가 춥든 덥든 나와서 걸으면서 또는 달리면서 이제 생각 정리도 하고 몸과 마음을 또 이완시키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요. 이 아이들이 제가 제 어린 시절이나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전으로 5년 전쯤부터 볼 수 있었던 증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작은가 하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정말 아이들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모를 두려운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줄여서 말하는 데는 제가 지난 5년 이상 관찰한 바로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학습 환경이나 어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정답을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했을 때, 찾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거절감을 느끼거나 좀 창피함을 느끼거나 그런 경험들을 일찍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면요 20년 전 아이들은 막 그냥 완전 천진난만해요. 뭐 두려운 게 어딨어요. 아이들이 막 정말 막 제잘제잘 시끄럽게 저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서로 막 하겠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을 20년 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밝은 친구들이 있고, 되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정도면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성향, 기질 플러스 그리고 노출된 환경,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좀 내향적이고 좀 소심한 친구들은 그런 똑같은 이제 학습 상황에서 좌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른들과의 소통에서 거절감을 많이 느꼈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수업을 하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떨어진 자신감, 자존감을 조금 이제 북돋아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얘기를 하기가 두렵고 어른과의 소통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 두려움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습 이전에 정말 건강하게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어른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무한 경쟁인 그런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른들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되게 급하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내 아이를
내 아이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상황에 떠밀려서 아이를 재촉한다면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자존감을 잃고 아이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픈 친구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부터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건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떻게 어른들이 도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른들도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힘든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상황에만 떠밀려 가다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걸 잃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 환경에 아이들이 처하게 되는데, 그런 학습 환경에 처하게 하기 이전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소통을 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많이 부대끼고 살갗을 비비고 그렇게 교감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도 늘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솔직하게 아이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은 되게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정말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을 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는 공부가 적성도 아닌데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막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 논술, 체육, 미술, 음악 막 이렇게 막 다니는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실제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멈추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스케줄이 좀 많은 친구예요. I broke my trunk라는 책을 읽고 이제 모르는 단어를 자기가 찾아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시간인데 I broke my trunk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코끼리가 내 코가 부러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 my trunk가 코끼리 코인데 broke가 뭐야? 그러면 아이가 몰라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잘 생각해봐. I broke my trunk가 내 코가 부러졌어요야. 그러면은 그러면 my trunk가 내 코야. 그러면 broke는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아이가 모르겠어요.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아이들은 이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자기가 에너지가 딸리고 생각할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뭐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진짜 생각할 에너지를 잃어서 이렇게 생각을 멈춰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학습 이전에 부모님과 많이 소통하고 교감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그 몸으로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런 의사소통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이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단계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진정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았을 때 아이가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일단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정말 지속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걸 또 이제 같이 훈련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선은 가장 처음은 아이들이 정말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아이들이 표현해야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자라나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뭐 공부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해도 나중에 자신 있게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어른들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두려움을 그죠? 낮춰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도와주는 어른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